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0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된 통계, 조작한 통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작된 통계, 조작된 분위기 엄청 좋은 것 같죠? 분위기 거래량 폭발하면서 분위기 엄청 좋은 것 같죠? 부산 지역 거래량 400건대의 거래량이던 것이 갑자기 600건대로 튀어올랐습니다. 와, 신생아 특례 약발 받네. 우와, 총선 앞두고 거래량 살아나네. 이런 착시를 불러올 만한 거래량. 그럼 이 거래량은 어디에 기인한 것일까요? 우리 1일 거래량을 매일 추적하고 있죠. 1일 거래량을 추적하다 보면 2월 셋째 주에 갑자기 거래량이 급감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예. 400건대 중후반으로 가던 거래량이 갑자기 359건. 이때 보시면 여기 숫자, 같은 숫자가 유지가 되죠.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이때 누락된 거래량이 이제 국토부 통계 시스템 자료가 정상화되면서 그때 누락되었던 데이터들이 지금 등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여기 660으로 엄청나게 커 보이지만 이 숫자들을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몇 주, 한 3주에 걸쳐서 나눠주고 나면 그냥 일반적인 거래량 수준입니다. 뭐 400건대 중반, 뭐 430건, 430건, 혹은 뭐 100건 나눠주고 100건 나눠주면 뭐 400 많으면 450건, 400 가장 상단에 있는 450에서 430건 정도의 수준의 거래량을 보여줬다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에 누락되었던 거래량들이 사실상 이렇게 해보면 이게 지금 분위기가 맞거든요. 654로 갑자기 껑충 뛰어 올랐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시스템 오류를 빙자하여 조작되어 버린 통계. 예. 그로 인해서 분위기까지 조작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다음 주에 시스템 오류를 만들어 가지고 거래량을 빵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거래량 1000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건가요? 아니죠. 이게 다시 다 나눠서 계산해 보면 전체적인 층위는 낮아지고 있다. 부산의 거래량 상황이 어떠냐? 출산율도 최악이죠. 예, 서울 다음, 그 다음 부산, 그 다음 대구. 이 도시 크기 순서대로 이렇게 가잖아요. 출산율이 높다. 그러면 뭐 집을 넓혀 나간다, 새로 집을 산다, 결혼을 한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부차적으로 따라오게 되는데 출산율이 떨어지면 도시의 활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월의 거래량 부산 지역 24년 1월의 거래량을 한번 추적해 봅니다. 전체 아파트 개수 대비 회전율이 0.21. 분위기 파악이 잘 안 되죠. 그럼 옆에 있는 대구와 견져보면 대구보다 적고 인천보다 적고 광주보다 적고 대전보다 적고 울산보다 적고 인구가 많은 도시의 매력이 뭐였나요? 과거에 이렇게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회전도 잘 되고 사고 팔고 4848 이게 잘 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도시가 커져버리면 커져버릴수록 출산율은 떨어지고 아파트 전체적인 회전율은 떨어진다. 도시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진다. 23년 한 해를 되돌아봐도 전체적인 1년간 회전율을 살펴보면 2.68%. 어느 광역시와 비교해봐도 활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울산은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울산이 선방하고 있어요. 요거 1일 브리핑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4.50면 정도 이제 침체의 한 중간을 살짝 지나가는 느낌. 이제 막판에 뭐 코인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렇게 오르다가 마지막에 활처럼 솟아오르는 구간이 있습니다. 예, 요 구간 떨어질 때 마찬가지 요런 차트 민스키 무슨 모멘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떨어질 때 살벌하게 떨어집니다. 이 어느 정도 추세선이 있죠. 오를 때는 이 추세선 위에서 놀게 되고 떨어질 때는 추세선 하단을 반드시 구경하게 되는데 올해 혹은 뭐 PF 사태가 터지거나 뭐 이런 사태가 차단이 벌어지게 되면 분명 이런 구간이 출hiện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순환하는 모형도 생각해 두시고 아니면 점차적으로 일본처럼 빠져나가는 스타일. 지금 일본이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을 때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죠. 그때 집값이 어떻게 됐나요? 1차적으로 한번 폭삭했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불패야. 얼마 안 있어서 정부가 감당을 못하고 금리를 재빠르게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1990년대 초반입니다. 급격하게 내렸어요. 그러면 집값은 우리는 지금 오른다고 생각하죠. 왜? 우리네 금리 수준이 지금 제로 금리 수준에서 0.5%에서 여기 그럴까요? 0.5%에서 3.5% 수준까지 막 올렸다가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조정을 받았죠. 이제 금리만 내리면 집값도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일본이 어땠나요?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집값이 충격을 받아서 내려오죠.
금리를 재빨리 내립니다. 화급하게 내립니다. 집값이 어떻게 됐나요? 집값이 더 빠졌어요. 이건 이제 침체의 서막을 알리는 거죠. 우리도 이것도 대비해야 됩니다. L자형 패턴도 대비하고 순환 모형. 그 순환 모형이 가능하려면 지금 뭐 국민소득 뭐 3만 5천 불 이게 뭐 4만 불 가고 5만 불 가고 6만 불 가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이 순환 주기를 따라서 거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육각 모형을 그려 놓으면은 요 육각 모형이 한 바퀴 돌 때쯤 되면은 다시 또 다른 육각형이 생겨서 경제 규모가 커질 때는 이렇게 되면서 육각순환 모형이 계속 커지면서 이렇게 계속 집값이 점진적으로 우상향 하더라는 거죠. 혹여나 이것을 이 지난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에서 봤던 것과 또 다른 모형의 출해 이런 거죠. 일본도 그랬죠. 일본도 무조건 우상향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 쿠팡, 알리, 부산 분들은 좀 특히 제 링크 많이 이용해 주셔야 됩니다. 부산 분들은 특히 이용 많이. 왜 조회수가 이게 자꾸 앓는 소리 하는 것 같지만 이 영상 그렇습니다. 네, 자꾸 앓는 소리 그만할게요. 매수 의지수 이번 주에는 하락이 5군데. 부산, 대구, 인천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매수 의지수가 다 떨어졌습니다. 30좀 구경하려고 했던 대전 이런 것도 떨어지고 울산도 다시 떨어지고. 왜 떨어집니까? 이 매물이 늘어나죠. 매물이 늘어나면 이 매수 의지수를 나타내는 두 가지. 하나의 축은 매수세, 하나는 매도세. 매도세와 매수세, 이 힘겨루기죠. 힘겨루기 중에서 어떨 때 사야 되느냐 그러면 60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 그 타점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언제나 시장은 수익으로 화답해줬다. 지금 부산의 매수 의지수는 10, 2년째 10입니다. 2년째 10대. 2년째 10대입니다.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20을 구경 못한 지 22년 6월달 이후로 20 아래로 주저앉아서 이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 바닥을. 그럼 바닥을 혼자 헤매고 있냐? 아닙니다. 함께하는 광주, 대구 함께 가고 있습니다. 광주 제가 매물이나 이런 측면에서 제일 안 좋은 도시라고 했죠. 광주가 제일 안 좋게 나옵니다. 희한합니다. 저 전체 아파트 개수 대비 거래량이라든지 매물 수라든지 이런 것들 딱 해보니까 야, 어느 도시가 안 좋아질지 미리 보입니다. 부산은 제일 안 좋은 상태 연속 맞아요. 더 오래 떨어졌으니까 오르겠지? 아닙니다. 더 오래 떨어져도 낙폭 측면에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8에서 마이너스 0.11로 대구의 D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부산의 모습. 신고가 의미였고요. 주간 거래량 조작된 통계. 그럼 이걸 나눠주면요. 부산은 거래량이 요맘때, 지금 빨갛게 제가 칠하고 있거든요. 요맘때쯤에 머무릅니다. 작년에 특례 60조 풀렸을 때는 층위가 이 위에였어요. 지금 돈이 더 작게 풀리죠. 그러니까 거래량도 요 수준입니다. 갈수록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 부채 이런 규모가 커지면 점점 부동산 시장에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당장에 지난해 세수가 많이 부족했죠. 많이 결손이 생겼습니다. 어떤 타격이 있나요? 지자체에 돈 뿌려주는 게 작아지죠. 그러니까 기장군 멸치축제를 하려고 해도 예산이 충분히 나와서 멸치축제 예산 시에서 기장군에서 1억만 지원해주면은 또 여기 뭐 어민회 이런 데서 또 돈 더 출연하고 시켜고 해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 건데 지자체에서 돈 자체를 안 뿌려줍니다. 주택시장에 돈 지금 안 뿌려주는 단계예요. 축제가 하나 사라지는 게 아니고 거래가 사라집니다. 네, 여기 줄줄이 지금 규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더 이상 돈 대출 많이 안 해준다 했습니다. 대단해 보이죠? 다른 도시들도 대단해 보이죠? 하지만 누락되었던 데이터가 여기에 갖다 붙었을 뿐이다. 주간 거래량 이 상태로 진짜 계속 지속된다면 부산 기준으로 봤을 때 650건 거래량이 지속된다면 요 곱하기 4 하면은 한 2600건. 네. 월간 기준으로 2600건. 작년에도 이런 거래량 안 나왔거든요. 누구는 요거 하나를 보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정도 통계 해석할 정도면은 접자. 잘못된 통계로
잘못된 투자 판단 그르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매 거래량 수준은 10월과 11월 그 중간쯤 2월 거래량도 저는 더 많이 떨어질 걸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했었는데 생각보다 부산의 거래량 좀 나오죠. 1월 달에 1980건 2월 달에 저는 1500, 1600건에 그칠 거라고 봤는데 거래량 한 1800건까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작년에는 특례 이후에 살아났을 때 거래량 2200, 300 요 사이에 머물렀으니까 1800건의 거래량이 대단한 겁니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최악으로 거래량이 안 좋았던 12월 달 1500건에 비하면 거래량이 나아진 건 맞아요. 하지만 빙하기죠, 빙하기. 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부산역입니다. 제일 거래 안 됩니다. 제일 거래 안 되고 빨간불 딱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표상에서 봐도 제일 거래 안 되는 곳이 부산이다. 한 번에 거래량 뭐 반짝했는 것 가지고 대단하다고 할 필요 없다. 계속 추적합니다. 부산은 계속 빨간물이다. 거래 회전율 자체가 빨간물입니다. 출산율 자체도 빨간물이죠. 전세 거래 회전율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전세 거래는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석할 때 사람들이 야 전세 살 결심, 전세 살 결심. 매수는 좀 보류, 전세는 오케이.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해석되죠. 근데 사실 여기 LH 물건 빼고 나면 여기도 약간 붉은붉은 색깔 나거든요. 제가 전반적으로 조금 수요가 많이 떨어져 있다. 부산의 매물 54,000개. 자, 일주일 전 같은 날 대비 매물이 1,000개 정도 늘었습니다. 한 2% 정도 늘었습니다. 매물 근래 들어서 주간 기준으로 한 0.5% 정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우상향. 매물은 우상향. 전세 매물도 한동안 정체를 보이다가 우상향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울산 정도가 매물 증가세가 조금 약하죠. 전세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울산은 매물 인구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도찐 개찐해지만 부산은 매물 개수는 비슷하지만 소진되는 속도가 또 더 느리죠. 대구보다 소진이 더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조금 우려스럽게 볼 필요는 있죠. 울산은 뭐든지 활발합니다. 네, 전세 매물 근래 가파르게 줄어들던 것이 하락세를 멈추고 정체에서 끝자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양새. 다른 지역들도 끝자리가 살짝 다 올라갑니다. 분위기 좋은 울산은 물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000만으로 환산했을 때 자, 대구의 뒤를 잇는 것이 같이 빨간불. 울산은 그동안 분위기 제일 낮다. 울산도 대전도 이런 수순을 거쳤어요.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정체를 하다가 대전에 전세 매물이 늘어났거든요. 울산도 급격하게 감소하다가 전국이 다 동조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전세 매물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면서 오늘 방송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쿠팡